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덕수궁과 대한문이 있죠. 그 덕수궁 대한문이 있는데, 대한문은 이제 덕수궁에 있는데 더 들어가는 자리죠. 여기 부근으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민공동에도 이 주변에서 모였고요.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 덕수궁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지도를 또 보고 계시는데요. 지도라기보다는 안내도를 보고 계시죠? 바로 덕수궁의 안내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거의 아래쪽에 보면 덕수궁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대한문이 입구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덕수궁 쭉 들어가시게 되면 중화전이 나옵니다. 옛날에 저기 그 경내에서 임금님이 이제 각종 신하들과 함께 뭐 조회를 하거나 경연을 베풀던 곳이 저 경내고요. 그 다음에 더 위에 가면 근대식 건물이 보이죠? 저희가 바로 이제 석조전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과 덕수궁 석조전 일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 지금은 이제 대한제국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고종 임금이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다음에 곧바로 착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을 기념하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석조전의 건물이죠. 근데 대한제국 때는 저 건물이 미처 다 지어지지 못했고요. 고종 임금도 저기서 황제로서 통치는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저거 지어진 다음에 이제 별도로 이제 그걸 하게 되죠. 저기 이제 거주하거나 저기에서 이제 각종 일본이 저기서 행사하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덕수궁 석조전이 바로 이제 저곳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니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이 석조는 비교적 최근의 모습이고요. 지금 보여주는 석조전은 1946년에 석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6년 사진인데요. 자, 가운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미국의 성조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은 없어진, 지금 러시아가 됐으니까 소련의 붉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의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미소 공동위원회를 할 때입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요,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해방 이후에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인 게 바로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1946년하고 47년 두 차례 열렸는데 사실상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한반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결렬된 다음에 남북한 모두 독자적인 정부 수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렸던 것이 바로 덕수궁 석조궁인데요. 그때 이제 이게 미소가 잘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나라 좌익은 좌익대로, 우익은 우익대로 각각 그 인파들이 나름대로 기대감을 표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 보시면 그 성조기하고 소련 깃발이 있고 근데 가운데 태극기가 있어요. 근데 북한 깃발은 왜 없을까요? 당시는 북한의 정권이 수립되기 전이었고요. 45년부터 48년까지 남한과 북한은요, 태극기를 같이 썼어요. 남한도 태극기를 사용하고 북한도 태극기를 사용해서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전에 북한의 자료화면들 보면요, 다 태극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과 소련에서 분단은 되었지만 남한하고 북한은 태극기를 같이 그나마 그때는 같이 사용할 때였어요. 근데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고 남한과 북한이 각기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면서 남한은 계속 태극기를 사용하지만 북한은 태극기를 이제 접어두고 공화국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이때 사진이 바로 그 미소공동위원회 때 사진이에요. 그 미국의 하지 중장하고 소련의 이제 스티코프 중장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미소공동위원회가 막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석조전 건물은요, 나중에 요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 된 다음에 그 유엔의 한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 한국위원회 사람들이 그 유엔 대표단으로 와서 그 석조전을 사무실로 해서 상주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줬던 게 바로 유엔 한국위원회인데 그 한국위원회 사무실이 상주했던 곳이 바로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그리고 그 덕수궁을 나오면요, 그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정동교회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예요. 근데 이 감리교회는요,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요거는 이제 정동교회의 배달 예배당이라고 지금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들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주 독특하면서 유심 있게 봐야 될 것들은요. 3.1 독립운동의 또 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3.1 독립운동하면 우리는 이제 3.1 독립선언서를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3.1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다음에 몰래 보관됐던 곳이 바로 정동 제1교회였고요. 그 다음에 민족대표 33인이 있잖아요. 근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2명이 이 정동교회의 신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됐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손정도 목사라는 사람이 배출됐습니다. 이분은 이 교회 신도는 아니었고 1915년부터 1918년 3.1운동 직전까지 이분이 그 정동교회를 담임했고요. 3.1운동 직전에 이분은 중국에 가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질 때 또 나름대로 물밑에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분을 기념하면요. 이분 아들이 대한민국 해관을 만든 손은일 제독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또 자손들이 사형이 나라의 민족에서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민족의 사랑의 정신들이 바로 그 대를 이어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이분이 나름대로 그 평양 또 북한 출신이고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학생 시절에 여러 가지 이렇게 김일성을 좀 돌봐줬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김일성한테 나름대로 좀 사랑으로 돌봐줬던 그런 것도 있고 있어서 그 북한 그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김일성이 지은 책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김일성을 도울 때는 김일성은 본격적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청년이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김일성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가 됐고 도와준 건 아니었지만, 어떻게든 간에 이제 결국은 김일성을 도와줬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도 받으셨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였고요. 이분의 자손들은 철저하게 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또 따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그냥 사랑으로 동포 청년들을 품으셨던 분이다.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그 아펜젤러가 세웠던 그 교육기관 중에 배제학당이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교육시설이었고요.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배제학당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의 인사로는 서재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은 19세기 후반에 예전에 이제 갑신정변에 연루됐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올 때는 미국 시민권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배제학당의 영어 교사를 하면서 많은 젊은 학생들을 키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바로 이제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시경 선생, 우리나라 한글의 기초를 놓으셨던 주시경 선생도 배제학당 출신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주시경 선생하고 나이가 1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실상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하고 그 한글의 현대화를 아주 구축한 우리 주시경 선생이 사실상 같은 학교에 비슷한 시기에 다니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초기에 이제 배제학당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민주주의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교육, 그 다음에 민족 교육들을 받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 배제학당의 수업의 모습이죠. 이거는 외국인이 선교사님인지 아니면 전문 교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보니까 수학 시간 같아요. 그렇죠? 가르치고 있고 이것들을 또 통역하시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통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 간행하는 데 있어서 배제학당의 또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중명전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1905년에 을사늑약이 바로 이곳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중명전에서. 그래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그 이제 일본 세력들이 우리나라 대한제국의 관료들을 쫙 모아놓고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외교권을 박탈해주는 거는요, 이제 손발을 다 자른다는 얘기예요. 다 이제는 활동하지 못하게, 밖에 나를 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로서의 어떤 주권국가로 행사하지 못하고, 외교권을 없애보니까 그냥 내치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 식민지가 돼버린 거죠, 일본에. 1905년에. 나중에 이제 정부 자체가 없어진 거는 1910년이지만, 완전히 식물 정부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그게 이제 1905년인데,
그것이 체결됐던 공간이 바로 이 덕수궁 중명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명전에 가면 이토 히로부미뿐만 그 당시의 상황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당시의 국제관계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당시의 중명전이고요. 당시에 이제 이게 일사조약의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외교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라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국권이 침탈된 거죠. 일사조약에.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을 수 없으니까 그냥 국권을 사실상 침탈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외국과 조약을 맺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는 외교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한 명의 통감에 한국 황제 밑에 두는데 언제든지 황제를 만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 사이에 맺은 조약은 이 조약과 다르지 않은 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한국을 일본 아래 이제 두는 그런 것들을 문서화한 게 바로 을사조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이것을 이제 항의하려고 해외에 밀사를 보내죠, 고종 황제가. 그래서 당시에 이준, 이상솔, 이휘종 이 세 분의 밀사를 다룬 그 외국 신문, 그쪽 해외에서 발행한 신문이 이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중명전 옆에 가면 언더우드 사택 자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호레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당시에 그 서로 마주하고 있으면서 교회도 하고 교육 활동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배경은요, 사실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컴퓨터가 가장 최첨단 기계인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었던 19세기 후반에 가장 최첨단 기계는 타자기였어요. 근데 타자기 브랜드 중에 언더우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이 언더우드 집안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이미 언더우드는요, 한국에 올 때 타자기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문서산업, 출판산업 발전에 기여를 한 게 바로 언더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 이제 나름대로 한국을 위해 살려고 그 이제 타자기를 들고 한국에 왔죠.